오늘은 지난 네이버 영상에 이어서 국내 IT 분야에서 또 다른 강자인 카카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이버 분석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비교 분석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장단점을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카카오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카카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카카오는 네이버 공동 창업주인 김범수 의장이 아이위랩을 설립한 게 시초였습니다. 사업 초창기 당시에 여러 사업을 같이 준비했었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2009년에 이 아이폰 출시와 동시에 선보인 카카오톡이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나면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카카오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 유저라면 잘 아시겠지만 2009년은 아이폰이 출시한 원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카카오톡이 등장한 이후로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에 왓츠 앱이 있었다면 한국에는 카카오톡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관심을 받았는데, 이런 관심 가운데 한국인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가입자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2014년에는 다음과 합병을 하면서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었고, 2017년에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사업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증권시장의 상장까지 이르는 대단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요즘에는 카카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한국에서는 잘 나가는 기업이 됐죠.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사업 부문을 살펴보면 크게 플랫폼 사업부와 콘텐츠 사업부로 나뉘는데, 먼저 플랫폼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 이 안에는 톡 비즈니스 부문, 포털 부문, 신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톡 비즈니스 부문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기능을 통해 광고와 샵탭, 선물하기, 메이커스, 그리고 이모티콘 매출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카카오톡 채팅 화면을 보시면 작년부터 화면 상단에 광고가 노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작년에 카카오의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이 광고 노출을 세분화해서 브랜드 탭이라는 부문에 대기업의 광고를 유치를 했고, 이게 곧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기업들 역시 해당 광고를 활용한 마케팅을 하기도 했고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브랜드 탭 같은 경우 한 번 광고를 게시할 때마다 거의 20억에서 30억 정도의 광고비가 든다고 하니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입원이 생긴 거죠. 두 번째로 포털 부문은 다름이 아닌 다음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인데요. 주로 PC나 모바일을 통해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광고들에서 나오는 매출을 가리킵니다. 허나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네이버나 구글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도 크게 발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업 부문이 있는데, 이 안에는 대표적으로 모빌리티,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결제 시스템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것이고, 모빌리티는 자동차 관련 사업이죠. 즉 카카오에서는 카카오 택시가 이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플랫폼 사업부의 주된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콘텐츠 사업 부문을 보면 이 사업부는 게임, 뮤직, 유료 콘텐츠 이 정도로 비교적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히 게임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카카오 게임즈를 있게 한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애니팡은 퍼즐 게임으로 하루에 5번만 게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상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에 등록된 친구들에게 게임 초대 카톡을 보내야지만 게임을 할 수 있는 하트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게임 방식 자체도 엄청 단순했기 때문에 비단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분들도 할 수 있는 게임이었고요. 그때 당시 워낙 이 게임을 많이 즐겨 하다 보니까
우픈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의 애니팡과 관련된 대부분의 질문이 전 애인한테 애니팡 하트가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문의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애니팡 이후로 카카오는 게임 퍼블리싱 회사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개발하는 게임도 물론 출시를 했지만 외부 개발사가 개발한 게임을 카카오 플랫폼 안에서 출시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즐겨하는 모바일 게임 중에서 카카오 계정을 입력해서 접속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현재 상장된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런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면서 덩치를 키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부문 두 번째 사업은 뮤직 콘텐츠로 2016년도에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갖게 된 멜론과 카카오 뮤직을 통한 사업입니다. 최근 음원 유통 시장이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요. 아직까지는 멜론이 음원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지만, KT는 지니, NHN은 벅스, SKT는 플로, 네이버는 바이브, 구글은 유튜브 뮤직 등 음원 시장에서의 MS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다음처럼 향후 드라마틱한 성장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료 콘텐츠라고 하는 부문은 다음 웹툰과 피코마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IP 비즈니스 부문에는 연예기획사를 통한 매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부문을 정리해보면 매출 구조는 컨텐츠 반, 플랫폼 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안에는 카카오톡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콘텐츠 안에서는 멜론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카카오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 기대가 되는지, 어떤 성장 원동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죠. 최근 주식시장에서 카카오를 주목하는 포인트는 다름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 증권,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 포함되어 있는 신사업 부문입니다. 특히 요즘 테크 기업들이 금융사업까지 한다는 이 테크핀 사업을 자본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핀테크는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기술에 의한 금융서비스라고 한다면, 테크핀은 IT 업체가 주도하는 금융서비스로서 대표적인 테크핀 기업으로는 중국 알리바바의 엔트파이낸션이 있습니다. 사실 금융업의 핵심은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하면서 수익을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3년간 카카오뱅크의 자산 성장은 어마어마했는데, 불과 2017년에 5조 원에 불과했던 자산이 3년 사이에 23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카카오뱅크가 출시될 당시에는 KT가 주도해서 설립한 K뱅크 역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K뱅크는 얼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3년 사이에 왜 K뱅크는 성장하지 못하고 카카오뱅크만 성공했을까를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딱 잘라서 수치적으로 이게 주된 이유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먼저 2016년에 카카오뱅크가 출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게 있는데 바로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였습니다. 그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체크카드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신청했던 이유는 기존 은행의 체크카드와는 다른 디자인 때문이었는데요.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의 체크카드에서 귀여운 캐릭터 이미지가 삽입된 카드가 출시되면서 젊은 층을 필두로 발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출시에 맞춰 당시 아주 간단한 신용조회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체크카드 개설을 통해 확보한 가입자들을 토대로 빠르게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카드를 만드는 거랑 대출을 받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에야 몇 초 혹은 몇 분이면 내 신용이 간단하게 조회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플랫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비상금 대출 같이 대출 형태도 여러 가지였고, 무엇보다도 대출 절차가 엄청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출도 가능했었고요. 즉 사업 초기에 귀여운 디자인의 카드를 출시하면서
신규 가입자들을 빠르게 유치했고, 이를 기반으로 간단한 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플랫폼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산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직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국내 대표 시중은행들의 규모를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대출 사업, 특히 주택담보대출, 사업자 대출까지 확장을 한다면 향후 5년 안에는 지방은행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신사업 부문의 확장으로 이어지겠죠. 아직은 그 규모가 대단하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는 사업을 주식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번째 모멘텀인 카카오페이 증권이 있습니다. 올해 2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이게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사명이 변경됐는데, 현재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사가 증권업에 입성했다, 앞으로 과연 뭘 보여줄까입니다. 아직 카카오페이 증권이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밝힌 건 없지만 아마도 중국 텐센트가 하고 있는 위뱅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위뱅크라는 곳은 텐센트가 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들에게 타사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영업이익의 45%가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데 꽤나 돈이 되는 사업이죠. 카카오페이 증권은 당장 자본력도 부족하고 증권업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기 때문에 초대형 증권사가 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투자에서 어떤 상품을 팔 때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AI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품 제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셈이겠죠. 즉, 금융기관 대신에 각 개인들에게 효율화된 상품을 추천을 하고 이를 통해 판매된 금융상품에서의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증권은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사용하는 MTS나 HTS를 만드는 회사가 되기보다도 개인들에게 금융상품을 매칭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처럼 카카오톡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내면서 향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증권 성장에 따라 얼마나 더 커질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네이버 영상에 이어 오늘은 카카오 기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4차 산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 같지만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략을 보면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시아 커머스 시장에서의 규모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 카카오는 독점적인 국내 위치를 통해서 테크핀 사업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통해 가입자당 인당 매출을 더 높이 끌어올리려는 각각 다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이버 편에 이어서 여기까지 영상을 전부 시청해 주셨다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두 편에 걸쳐서 설명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